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비구름대가 오늘 저녁 서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권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중 기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9시를 넘기면서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권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충남 보령과 청양, 부여, 서천, 논산, 계룡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저녁 8시 기준으로는 청양 정산에 시간당 57.5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보령에도 시간당 50.6mm, 서천 춘장대에는 40.5mm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전지방기상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대전과 세종, 충남 태안과 홍성, 공주 금산도 이 밤이 되면 호우경보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20mm로 곳에 따라서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충청권에는 이미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현재 공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보령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등 충남 5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서쪽에서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밤사이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셔서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천변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수해 복구가 급한 상황에 장맛비가 또 내리고 있어 이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할 곳이 많은데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힘겨운 복구 현장을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진 대전시 용촌동.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황토집은 본 모습을 잃은 지 오래고 흙투성이가 된 장판과 가재 도구는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흙탕물이 와서 여기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진흙을 처리를. 물에 잠겼던 시설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쉼없이 퍼나른 흙더미만 대형 포대로 수십 자루에 이르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수해 입은 농민들이 이 봉사활동을 토대로해가지고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지난주 집중호우에 침수되거나 산사태 피해를 본 가옥이나 시설하우스가 수천 곳이다 보니 내부를 청소할 일손부터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 하우스당 저희가 투입돼야 될 인력이 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이상 외부에서 저희 자원봉사 인력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물에 잠겨 피해가 막대한 농경지에만 군부대 장병 등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고 있지만 아직 손에 대지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힘겹게 복구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에 다시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수해 현장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새벽 집중호우 당시 대전 유등교가 내려앉은 상황을 처음으로 신고한 44살 김기호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아침 7시쯤 대전시 유천동 유등교를 통해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가 기운다는 느낌을 받고 차에서 내려 상판이 내려앉은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해 교량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70년 12월 30일 준공된 유등교는 하루 통행량만 4만 7천 대에 달하지만 대전시 긴급 점검 결과 전면 철거가 논의될 만큼 교각 손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마철마다 물에 잠기는 대전 갑천 둔치에 물놀이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에도 이 일대가 토사로 뒤덮였는데 물놀이장을 만들면 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만 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침수된 대전 갑천 둔치. 물이 빠진 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물놀이장 예정지를 살펴봤습니다. 가뭄이 든 논처럼 흙바닥이 갈라지고 일부는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바닥이 포장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처럼 흙이 2, 3cm 두께로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최근 이곳에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한 대전시의 하천 점용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장으로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바닥에 있던 펄들이 지금 둔치변에 쌓이게 됩니다. 매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물놀이장 조성 비용만 158억 원, 운영비도 해마다 1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둔치 근처에 들어선 물놀이장은 침수 때마다 정비와 청소 문제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앞서 둔치 물놀이장을 만든 대구 신천에서는 지난해 폭우에 물놀이 시설이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워낙 대전에 즐길 것도 없고 여기도 보면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 의견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좀 잘 조성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는 침수에 대비해 이동식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에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 갯벌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강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내려오면서 소중한 갯벌 생태계가 망가질 지경입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람사르 습지 지역인 충남 서천 갯벌. 갈색 부유물들이 넓은 띠를 이룬 채 해안선을 뒤덮었습니다. 갯벌과 모래사장, 양식장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썰물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자 굴삭기들이 동원됩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를 퍼올려 보지만 치우기가 무섭게 또다시 쓰레기가 밀려듭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금강 지류하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쓰레기가 떠밀려온 겁니다. 이 대부분 나뭇가지 등 초목류인데 이 군데군데 플라스틱과 비닐 등이 섞여 있습니다. 30km가 넘는 해안가 갯벌이 이렇게 온통 쓰레기 뒤범벅입니다. 400톤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동주거고 가물하고 양식장인데 이 쓰레기가 여기 밀리면은 나가들 안 해요. 나가들 않고 여기 파묻힙니다. 급히 쓰레기를 걷어내지 못하면 산소가 통하지 않아 갯벌이 썩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갯벌에 숨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게 그 바다로 떠다니면서 다시 침적되면은 5배 이상의 침적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 처리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금강 수계에 국한된 얘기고요. 그 해역으로 넘어간 거는 그건 넘어간 거고. 하천 쓰레기 처리 책임을 서로 떠미는 사이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이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오늘 오전 세종시 어진동의 한 상가 인근 산책로에서 지름 2m, 깊이 3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세종시와 LH 등 관계기관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복구 작업에 나선 세종시는 산책로 하부 오수관로 이탈로 인해 집안이 침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보행자 접근을 통제한 뒤 복구 장비 5대를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의 한 고위공무원이 민간업체에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지인 자녀의 취업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몇 달 전 전해드렸는데요.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당진에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권한을 들먹이며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 상관없는 공공시설물 공사를 강요하는 등 생생한 녹취가 확인된 당진시의 국장 A씨. 이 같은 내용을 수사해온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며 어제 A 국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국장에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뇌물 요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국장에게 자녀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모 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인 2명 등 총 3명에게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4명이 됐습니다. KBS는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A 국장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장님, 저 KBS 박병준 기자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지난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징계를 유보했던 충남도는 검찰이 A 국장을 기소하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가짜 주식 투자 업체를 설립한 뒤 69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 투자 조직 총책 50대 A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일당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의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697명을 끌어모은 뒤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중 7억 원을 몰수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이 어제로 끝난 가운데 지역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235명이 복귀하지 않은 충남대병원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사직 처리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고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각각 120명과 90여 명의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 성모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54명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천안 단국대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